네, 먼저 안산과 인연을 맺게 된 동기는 무엇이고 그동안 안산에서 해온 일들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산의 인연은 1993년도 전 노무현 대통령과 현 천정배 의원이 이끌던 해마루 합동법률사무소라는 법률사무소가 있는데요. 그 법률사무소에서 일을 하면서 인연을 맺게 됐고, 1996년도에 15대 총선이 있었습니다. 이때 함께 일하던 천정배 당시 변호사가 정치에 입문을 하면서 선거를 같이 돕고, 그 선거 끝난 이후에 1998년도에 도의원, 경기도의원으로 이제 출마를 하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당시는 우리 안산시가 도시가 막 건설되는 무렵이라 여러 가지 도시 문제도 많이 있었고, 특히 시화호를 비롯한 환경 문제가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특히 당시에 경제 사정도 많이 어렵고 등등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또 지역적으로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의원으로 출마해서 정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고자 이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됐고요. 이후에 도의원으로 당선이 돼서 이제 당시 불어닥친 IMF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의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더불어서 당시 우리 안산시가 안고 있던 시와 환경 문제, 또 바늘시화공단이 당시 사실상 직격탄을, IMF 직격탄을 맞던 시기여서 그런 경제적 어려움들을 푸는 문제, 이런 활동들을 경기도원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4년 임기를 끝내고 도의원 재선에 이제 실패를 하고 2006년도에 그리고 연이어서 2010년도 안산시장 선거에 후보로 또는 경선 후보로 출마를 해서 당원들, 시민들 선택을 받고자 했으나 실패를 했고요. 이후 준비를 계속 한 끝에 지난 4년 전에 이번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돼서 지난 4년 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역 발전과 또 국가 발전을 위해서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난 4년 동안 안산 발전 또는 국가에 필요한 일들 해온 것들을 앞으로 잘 이어서 해봐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이번 총선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고, 또 당선이 되면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무엇이 있을까요?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난 4년 동안에 우리 안산 시민들 뽑아주신 국회의원으로서 잘 사는 대한민국, 또 시민의 행복한 안산을 만들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그리고 또 우직하게 정치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지난 4년 동안의 활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세월호 참사 이후에 특히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안전 문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관련된 제도 개선, 또 법률 개정, 이런 활동들을 좀 활발히 했습니다. 178건의 법률안을 발의를 했고, 그중에 50건이 이제 본회의도 통과가 됐는데요. 이 대표 발의건은 이제 우리 19대 150명 초선 의원 중에는 가장 많은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안산시가 기반하고 있는 바늘시화공단의 확신, 특히 활성화, 특히 그 혁신을 통한 활성화에 애를 많이 썼습니다. 관련된 노후 상담 특별법 제정을 제가 주도를 했고, 또 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고도화 사업 관련해서 혁신 사업, 또 국토부가 수행했던 재정 사업, 이 두 사업을 동시에 제가 정부로부터 선정되는데 역할을 했습니다.
또 그동안 안산시의 수건사업위원회였던 진안산선 사업을 확정지었고, 또 KTX가 우리 안산을 경유하면서 우리 안산 초지역에 정차역을 만드는 일, 이것을 지금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이후에도 계속 이어서 마무리도 하고 또 제때 계획대로 추진도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일을 앞장서서 실질적으로 추진을 해왔던 제가 이번에 당선이 돼서 재선의원으로서 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시 재선의원이 돼서 당초 초심대로 잘 사는 대한민국 행복한 안산시를 만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어느 후보보다 제가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선거 공보물에 게재한 주요 공약 사항들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공약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있는 공약 하나를 선정하고 설명해 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네. 공약이 이제 제가 사통팔달의 교통도시 안산이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그 공약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랫동안 표류하던 신안산선 사업을 마침내 지난해 제 임기 중에 확정지었습니다. 이 신안산 사업 제가 차질 없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제가 추진했던 KTX 초지역 정차 사업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역시 제가 추진한 사람으로서 가장 잘 마무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수인선 사업이라든가 또 소사원지선, 이런 사업들도 제때 또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우리 안산과 대구도를 연결짓는 이런 가장 가까운 도로망을 확보하고 만들어 나가는 일, 이런 걸 좀 중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하나만 말씀하러 가시는데, 불가분하게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가장 제가 4년 동안 또 중점을 두었던, 또 가장 많은 오랜 시간을 또 투입했던 우리 바늘시와 산업단지 스마트허브 산업단지 이 혁신을 통한 활성화, 이것을 꼭 성과 있게 진행하고, 이건 뭐 마무리가 있을 수 없죠. 계속 그걸 발전시켜 가야 되니까요.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해서 다시 한번 경제가 되살아나는 우리 안산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산에서 세월호는 빼놓을 수 없는 아픔입니다. 근데 국회에 들어가시면 치유하는 방법으로 어떤 것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보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치유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하나는 많은 국민들과 또 특히 유가족들이 희망하는 세월호 진상규명이죠.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 아직은 좀 소망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거 하나 있을 수 있고,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이제 끔찍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을 또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월호 조사 특별위원회 그 활동이 좀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좀 제대로 실질적으로 활동될 수 있도록 국회가 뒷받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안산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이 세월호 참사의 상처가 피해 당사자도 물론이지만 우리 시민들도 아직도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이런 피해 지역 안산에 대한 치유 활동, 그리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이런 일들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안산의 인구가 줄고 있고 또 국가 경기도 물론 마찬가지고 세계 경기도 그렇지만 특히 안산 경기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의원님으로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안산의 경제 또 사람이 떠나는 것은 현상적으로는 그런데 구조적 요인도 있죠. 네. 그러나 당장은 사실은 인구가 좀 빠져나가는 것은 우리 재건축 문제가 또 이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문제를 떠난 이제 우리 안산이 지금 도시 발전이 좀 정체되거나 또는 후퇴하고 있는 이런 현상을 많은 시민들께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산이라는 도시가 기반하고 있는 바늘시와 공단 이것을 활성화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와 공단 혁신을 통해서 기반 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여러 가지 제조 공정도 혁신해서 나갈 필요가 있고 또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 지원책을 이끌어내서 실제 그 공장 제조업이 잘 가동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좋은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우리 안산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고 또 나아가서는 좋은 일자리가 많이 있음을 해서 오히려 외부로부터 인구가 또 유입되는 이런 효과까지도 얻을 수 있게 우리 바늘시야공단을 제대로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안산에 많은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현재 많은 매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국가적 정책, 시책, 지원책들을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내고 그것이 안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해서 우리 영세 소상공인들, 영세 자영업자들께서도 안정적으로 장사가 잘 돼서 우리 안산시에 살 수 있게 된다면 그런 인구 유입가 유출되는 이런 현상들도 막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당선이 되시면 부의원님 재선 의원이 되시는 겁니다. 예. 초선보다는 더 많은 의존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기대도 되는데 어떤 상임위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상임위를 가고 싶은지 또 그 상임위에 가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생각은 이제 다시 재선이 된다면 일단 이제 국회 상임위는 2년에 이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2년마다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첫 전반기는 역시 지금까지 해왔던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계속 활동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4년 동안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우리 바늘시와 산업단지 혁신을 통한 활성화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또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을 이렇게 뒷받침하고 국가정책적 예산으로 또 지원하는 부서가 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인 중기청이나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이런 정부기관을 관할하기 때문에 우리 안산 발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거기에 소속이 돼서 지난 4년 동안에 진행해왔고 또 추진해왔던 일들을 성과 있게 추진도 또 해야 되겠고 또 지난 4년 동안 그 상임위에서 활동하면서 이제 경험하고 또 배운 이런 것들도 효과적으로 또 활용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최소한 전반기에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활동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 공보물에 보면 야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거는 거기에 적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유권자들한테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건 좀 약간의 이제 우리 정치 관련 중요한 공보물. 그러니까요. 그런 표현들은 이제 뼈를 혁신과 이런 것은 제가 정치인으로서 제 개인의 앞으로 정치 활동의 자세와 또 노력의 방향 이런 데 대한 각오, 저 자신부터 사실은 혁신되고 변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하나 있고요. 깔려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 정치 현실이 좀 성원들, 구성원들,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또 정치에 소속된 정당이 그런 변화와 혁신을 뼈를 깎는 심정을 해야 될 때 비로소 정치가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겠다. 또 그런 길에 나서겠다. 이런 각오를 밝혔습니다. 아직도 개파 정치라든가 또 분열 정치, 또 패권 정치 이런 것들이 우리 정치 현실의 곳곳에 사라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1야당의 공천 과정을 보면 또 그것이 입증되는 것 같습니다. 낙하산 공천이고 셀프 공천이고 또 개파 공천이고 밀실 보복 공천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이런 정당 문화, 정치 문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번에 제가 잘못된 정치 현실의 희생양이 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이 본인이 저가 겪은 그런 정치 현실을 제대로 고쳐나가고 혁신해서 국민들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를 만들어 보여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시민들께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좀 전하고 그런 저의 진정성을 좀 알아달라 이런 취지에서 공공을 그렇게 썼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국민의당은 낡은 정치와 싸우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정치다. 이걸 이제 굉장히 중요한 표어처럼 이렇게 내걸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선 질문하고 또 답변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정치 현실이 사실은 아까 같은 그런 패권제고 또 개파 정치 이런 부정적 여러 가지 그 현실을 담고 있는데 이런 것을 낡은 정치라고 이제 우리가 규정을 한다면 이런 정치와 싸워서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고 또 대한민국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는 무엇보다도 정치가 가장 중요하고 그 중심에 있다 이런 인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슬로건도 문제는 정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국민의당은 이런 경제적 불평등, 정당 정치 현실만 아니고 우리 사회에 사실은 아주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 또 일자리, 취업의 문제, 또 교육과 보육의 문제, 주거, 노후 등등 사회 곳곳의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근본에 정치가 있다. 그래서 정치가 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때 이런 어려워진 경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이런 낡은 정치를 배척하고 제대로 된 정치를 세워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지역 유권자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존경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 고잔 1동, 고잔 2동, 초지동, 호수동 그리고 대분홍 주민 여러분, 어제 YTN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기호 3번 저 국민의당 부자연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와 오차범위 안에서 박빙의 승부를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후보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 다른 야당 후보들은 새누리당 후보에게 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오직 저 부자연만이 새누리당 후보를 16.8%로 앞서는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압승을 반드시 막아내야 됩니다. 기호 3번 저 부자연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 부자연에게 표를 모아주셔야만, 표가 모여야만 시민의 뜻인, 우리 국민이 바람인 새누리당 압승을 저지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단일화 꼭 이루어 주십시오. 반드시 기호 3번 저 부자연이 박근혜 정권을 견제하고 새누리당 일당 독주를 막고 제대로 된 정치를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